빅데이터를 통해서 서울의 다양한 생활정보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내일부터 3일 동안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열리죠. 그래서 이번 주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에서는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부터 3일간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 남북 정상회담을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아무래도 이제 지난 1,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국민 평가를 보면 네. 과거보다 이제 대체로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 이제 8월 21일, 22일에 이제 실제 이제 국민 평가에 대한 것을 이제 물어본 것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잘 됐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73.5%. 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자체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지난 8월에 이산가족 그 상봉 행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뭐 긍정적인 평가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은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뭐냐면은 바로 이것인데요. 이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현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이런 이산가족 상봉을 꾸준히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1, 2차 정상회담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 뽑혔는데 뽑히고 나서 건강상의 이유 혹은 이미 사망하셔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재신청이 많았다라는 예. 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만 보시더라도 이미 그 상봉을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 사망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상봉 행사에서도 직접적인 분들이 만나는 게 아니라 뭐 삼촌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자들이 만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라도 필요한 부분에서 계속 이 상봉 현황, 그러니까 상봉을 계속 이어가야지만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관심도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3세, 4세의 어떤 만남들은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과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상봉 현장들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들도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두 차례 정상회담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북한을 조금 다르게 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이제 인식 변화와 관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네. 이제 한 조사업체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내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제 인식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즘 들어서 북한도 우리처럼 사람 사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인식이 62.3%다라는 예. 것만 하더라도 확실히 과거보다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북한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도 56%. 또 예. 이제 중요한 것이 저거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관련 대화가 실제로 많아졌고 인식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데 아무래도 이제 언론이 지금까지 너무 한쪽만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도 한 절반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북한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북한에서 보려고 하는 것들도 인식 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 프로인가를 봤는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온 세계를 다 다니는데 북한에 가는 프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걸어서 네. 세계 속으로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을 갔던 것을 묘양산 가고 했던 걸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야말로 사람 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너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왔고 그 책임은 언론이 많이 져야 된다라는 이 똑같은 결론을 네.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2차 정상회담 이후에 평양 냉면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느낌은 그렇죠. 사실은 이 우리 마음속 깊이 간절하게 뭔가 네. 북한과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인식들 좀 그렇죠. 친숙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네, 실제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날 저도 이제 그날 평양냉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일산에 있는 거기죠.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을 서는데 여기 예. 보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요즘에 이 아니, 평양냉면이 마포인 것 같아. 본점이네. 네, 그렇네요. 마포네요. 평양냉면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예. 트렌드입니다. 어떤 트렌드냐면
평양냉면 국물 맛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식도락가다. 예. 그러니까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또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아주 온라인상에서 많이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평양냉면에 아무것도 안 넣고 뭐 이렇게 잘라서도 먹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가 이제 실제 그 회담에서 식초도 넣고 여러 가지 겨잘 넣는 걸 보면서 예. 평양냉면도 저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제 이야기들도 볼 수 있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그 발언이죠.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있잖아요. 그게 예. 이제 패러디가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돼서 뭐 미래에 대해서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의 언행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친숙해졌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것이 기존의 변화의 어떤 모습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동안에 뭐 통일 그러면 통일 비용 걱정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거 많이들 얘기하면서 특히 독일 통일 이후에 뭐 그런 부정적인 사례들을 많이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바람에 네. 통일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좀 달라졌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왜 통일을 원하는가에서 일단은 평화라고 하는 부분과 경제라고 하는 부분 좀 나눠서 맞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네.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에서 만약에 평화가 공존된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통일이 굳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전이기 때문에 예. 실제 이제 개최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평화다라는 것을 이제 맞습니다. 역으로 알 수 있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경제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굳이 통일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번 인식 조사에서도 42.6%니까 좀 줄어들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줄어든 모습을 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어떠한 요소로서도 이런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그 남북관계 훈풍이 부는데도 통일에 대해서는 인식이 네. 이제 좀 뭐랄까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연령대별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연령대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20, 30대가 좀 많고요. 예. 40, 50, 60대로 갈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경우, 특히 이제 30, 40대나 20, 40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과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는데요. 예. 실제 이제 통일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감내할 것이냐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이다가 70%.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안 함이 50%가 넘습니다. 거의 6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인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통일 비용이나 이런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또 이제 통일이 되면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될까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인식 역시도 절반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5, 60대 같은 경우가 오히려 내 민족, 내 동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통일을 더 원하고 있지만 3, 40대 또 2, 3, 40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제적으로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함께하면서 좀 주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정확할 그런데 것 그건 같습니다. 굉장히 막연한 생각인 것 같은데 오히려 20, 30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취업난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그냥 단숨에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지 네네네.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들에게 정말 통일 이후에 경제적인 협력과 또 새로운 그런 기회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의견에서는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 이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필요성은 예. 오히려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62.6%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들한테 반대로 그러면 통일하면은 생각하는 이미지들을 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통일하면 어떤 걸 생각하냐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평화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 발전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1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일과 관련돼서 저것을 하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될 수 있다. 어허. 평화적이고 안정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네. 이제 이것도 이제 그것과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일을 막는 요인으로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 위험 같은 걸 나왔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경제적 부담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느낀 게 10%밖에 되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청소년들한테는 이
그 통일을 위해서 통일이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실제 통일을 위해서 움직이거나 실제 통일 시대가 됐을 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생각은 확실히 30, 40대랑은 조금 다른 형태고 그들이 만들어낼 통일의 모습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나마 아주 긍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희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통일과 관련된 있는 내용들 좀 간간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